자,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 나시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초가 생각이 나죠. 초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향초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본인의 노하우와 레시피를 통해서 이제 이 향초를 만들어서 이제 지인들한테 무상으로 선물을 준 게 나왔어요. 그래서 TV에 나왔더니 환경부에서 아, 저건 안 될 말이다 이러면서 모두 회수 명령을, 기업도 아닌데 회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이제 선물을 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고교 책임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처음에 저 초대했을 때하고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계속 제 역할이 좀 늘어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화학제품 안전법은 굉장히 사실은 좀 무거운 법이에요. 그래서 제조, 그다음에 유통, 판매하는 모든 분들을 관련해서 저희가 벌칙, 그다음에 거의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위의 사례같이 본인이 캔들이라든가 방향제를 제조하더라도 저희가 제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시장에 유통하는 케이스로 저희가 불법 제품으로 적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 신고, 승인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안전확인상 생활학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그리고 신고 또는 승인을 거친 후 제조 수입 유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제품, 그다음 제조 수입자, 유통자는 그거는 위반 제품을 유통시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더라도 해도 꼭 간혹 가다가 제품이 너무 작으니까 표시 사항을 안 지키고 유통시키는 경우도 꽤 있으셔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받은 내용 꼭 표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 라벨 부착이라든가 상품에 부착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지금 뒤에 이제 사실 사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보연 설명을 할 건데,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실은 좀 제조 수입 판매하시는 분들이, 유통하시는 분들이 조금 판단 미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신고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 유통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저희가 좀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뭐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안전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전 기준에 맞춰서 나온 제품의 표시를 보면서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이제 그 안전 기준대로 받은 내용을 표시 기준 라벨에 이제 적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요. 혹시 김기태 교수님 좀 더 보태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뭔가 적어 놓으셨는데. 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법적으로 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우리가 그러니까 담보로 그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다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나 이것들을 좀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핫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뭐 알리나 테무에서 이제 반지, 방향제, 귀걸이 이런 곳에서 발암 물질이나 이제 넣으면 안 되는 화학 물질이 좀 포함이 돼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화학 제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전부 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번호를 부여받고 유통을 하시는 제품입니다. 기본 원칙에서 당연히 위반 제품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사실은 그 테무 알리 관련해 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직구 제품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산자부 국평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위에 우려가 뒀고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러한 저희 나라에서 제품법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화학 제품을 유통시키는 나라 중에서 저희 나라가 가장 사실은 안전한 법으로 안전한 관리망으로 유통되지 않을까 저는 좀 자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품목이라고 제가 허가받지 않는 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균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사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 용품용 살균제는 별도 용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기 국장님이나 심지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살생물 물질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노약자층, 어린이계층 쪽에 조금 위의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린이 용품용 살균제로 그 용도로서 살균제로 받았는데 어린이 용품용으로 지금 용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안 받은 제품이고 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용으로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광고를 뭐 식탁에도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 저기 장난감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린이 용품용 살균제로 용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 제품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전에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저도 이런 살균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살균제도 용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물체용을 우리가 이제 이런 테이블이나 아니면 문고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닦는 용도로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어린이 용품용 어린이 용품용 맞나요? 어린이 용품용 살균제 같은 경우에 이런 또 이제 그 화학물질, 살생물 물질의 어떤 그 함량 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썼을 때는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어린이집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의약 외품에서 하는 손 소독제와 이제 물체를 닦는 이제 소독제, 그러니까 살균제죠.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셨고 심지어 이런 어린이 용품이 있다. 그래서 고체 장난감을 닦거나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이 안내되고 그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좀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이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들여오는 직구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대행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행 업체나 직구와 관련돼서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불법 제품들이 들여왔다가 좀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좀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은영 국장님도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아마 이제 최근에 아마 올 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어린이 용품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제 우리 국내법으로 적용을 하면 위반한 제품들이 이제 다수 검출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뉴스 보도가 연이어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 염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난 배경에는 사실 이용자가 급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의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한창 시즌이었던 21년도에는 5.1조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5.3조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무려 1.5조 원이 증가해서 6.8조 원. 그래서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제가 자꾸 조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감이 없으실 테지만 저도 사실 감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당연히 이용자 수가 많고 제품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니까 그로 인한 이제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저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도 이런 위해 우려, 그다음에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왜 이걸 차단하지 못하느냐 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싼 제품 내가 해외로 직구하는데 왜 국내에서 이걸 단속하려고 하나 해서 소비자들은 사실은 다양한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법으로는 사실은 해외에서 직구하는 부분을 국내법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에 제품 자율 안전 협약을 맺어요. 이렇게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약을 통해서 알리하고 테무하고 협약을 맺게 되고요. 특히 테무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 협약을 처음으로 맺게 돼서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11월에 이제 드디어 이 협약이 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1915건의 안전 기준이나 해외 리콜 제품들을 소비자원이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싸다고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가끔씩 게임을 하면 중간 광고가 나오거든요. 중간 광고에서 알리에서 파는 그 500원짜리 화장품, 눈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품, 반짝거리는 화장품을 보면서 저걸 사도 괜찮은 걸까 늘 생각하곤 하거든요. 혹시 내가 이제 제품을 살면서 이거 사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선희 선생님? 네. 저 샴푸 사면서 며칠 전에도 샀거든요. 쿠팡에서 직구로. 근데 괜찮나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건조하지 않는데 탁월하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더 건조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지, 이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은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액을 보거나 혹은 기능을 보면 이거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쓰는 거고 또 우리에게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했을 때는 안전할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좀 하나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화학물질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하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난 이후에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함유 금지 물질이 안전 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함유 금지 물질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었던 뭐 PHMG나 CMIT, MI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사형, 그러니까 뿌려지고 이제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맨 이제 조그맣게 해서 안 보이긴 하지만 방향제는 분사형이든 아니면 고체형으로 돼서 비분사형이든 상관없이 이런 물질들은 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선제적으로 아까 이제 그 예방
사전 예방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다. 심지어 그 대기업이죠. 대기업 중에 어떤 한 기업은 물티슈에서 비의도적으로 그 물질이 들어간 게 나중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발견이 됐다가 그 전량 회수하고 오히려 그 사업을 아예 이렇게 그만둔 그 물티슈를 아예 이제 판매를 안 하게 된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경우에는 분사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까 알리 이게 이런 해외 직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왼쪽 이미지가 잘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 에센셜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장품, 방향제,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 등을 겸용 광고 제품에 유해물질 사정, 벤젠이나 메탄올, CMIT, MIT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소비자원의 최근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고교 책임님 그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습기용 생활 제품은 저희 44개 품목 중에서 승인 대상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승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우리 사회를 화들짝 놀라게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이게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승인 제품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승인된 제품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혀 있는 대로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버젓이 여전히 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유사 사례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국장님이 사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가장 많이 저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조금 모니터링을 시장 감시를 해보면은 가습기 생활학 제품으로 용도로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같이 첨가해서 가습기에 같이 사용하라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이러한 제품은 이렇게 광고를 하셔도 안 되고 이러한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습기용 생활 제품은 승인된 제품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인가요? 가습기에 은이 포함된 것을 넣어서 사용했을 때 어떤 기능이 있다, 좋다라고 광고를 했다가 이게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이걸 뭔가 화학물질 노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지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오일을 가습기나 디퓨저 이런 거에다가 떨어뜨려서 발향해서 그리고 심신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돌아다녔고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불법 제품으로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막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는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김은영 국장님께서 좀 조사를 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이제 가습기가 한창 많이 쓰일 계절이라서 저도 알리테무에서 어떤 제품들이 파는지 그리고 현재 또 계절적으로 많이 쓰는 가습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습기를 검색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습기에 에센셜 오일 어쨌든 첨가물인 거죠. 이거를 소비자에게 직접 떨어뜨려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향도 나고 가습도 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알리테무에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그리고 디자인도 대용량부터 뭐 휴대용, 그다음에 미니 책상용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로 어쨌든 노출이 될 텐데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왼쪽 이미지를 보면 아예 이런 그 방향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저도 모르게 대박 사건 이러면서 했더니 옆에 있던 활동가가 뭐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기태 교수님? 우리가 몇 년 지났지만 사실 또 우리나라만 있었다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 화학물질은 우리가 노출되면 이렇게 먹거나 피부, 그다음에 호흡,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주사 맞는 것처럼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 세 가지 그 노출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 이제 그 그러니까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조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효소들이 있어요. 근데 폐는 잠깐 이렇게 들여다 보셔 보면 그 짧은 드림에서 그 산소를 되게 빨리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 화학물질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빨리. 그 다음에 폐는 어떤 면역 체계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일정한 그 필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쟤네들이 저렇게 되면 이제 에어로졸 형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연기 형태로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이제 호흡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선현 선생님도 어떠세요? 저렇게 분사되거나 에센셜에 저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예전에 가습기 효과 이제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넣으면은 이제 밤에 잠자기 좋고, 그러니까 그때가 십몇 년 전에도 이미 그 아로마 오일 같은 데서 이런 거 같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형태의 이제 물 둥둥 떠 있고 그냥 뿌려놓고 호흡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분사되는 건 있었는데, 그때는 아토피도 있는 사람도 써도 되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사용했을 때. 그래서 너무 비싼 오일을 주고 사면서 이렇게 효과가 없을 수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나중에 가습기 사건이 났을 때 저도 그 용액을 2번 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한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수건으로 대체하면서 그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오일을 샀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청소하기 힘들어서 이걸 샀는데 이게 어떻게 이 힘듦 없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럼 분명히 뭐가 이상한 게 들어갔을 거야 하면서 수건으로 대체했는데,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때 마침 일어났었고, 제가 경험했던 2가지 사건, 에센셜 오일이랑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저런 거 보면은 우선 이제 뇌를 멈추긴 하거든요. 저런 거는 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향한테는 자꾸 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어느 순간 향은 막 끌려요. 어떡하죠? 네, 향은 자꾸 지게 돼요. 네, 네. 갑자기 급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럼 화학 물질의 노출 경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피부로 들어오는 것과 이제 뭔가 식품을 먹을 때 들어오는 것 그리고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가장 위험한 방식은 호흡기로 노출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이 뭐 CMIT, MIT가 보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균 역할도 하지만 보존제